띠용띠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흔들린다. 흔들리죠? 예, 라디오 8월. 8월이죠. 네, 8월이면 덥습니다. 매우 비도 많이 오고요. 비도 많이 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지요. 너무 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12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12명씩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를 하나 뽑아주시면 가위바위보를 먼저 해야겠죠? 네, 합시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드디어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주제가 나올지. 거의 제 걸 다 뽑으시네. 그래 느낌이 딱 언니 거에 그 느낌이 있나봐요. 기운이 있나봐요. 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이게 내가 아는 것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는 뭐죠?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또 네네. 이게 네네.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변명. 네네. 인사부터 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일단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올려놓고. 네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네, 오늘 주제고. 안녕하세요. 이해 라디오의 예끼. 네, 저는 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짝짝짝짝짝. 드디어 8월이 됐고 이제 이번 달에 주제를 뽑았어요. 네네. 또 제가 한 주제가 뽑혔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이거를 뭘 나눠보고 싶었냐면 나한테 어쨌든 정말로 필요한 건 별로 없다는 말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필요한 거를 찾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를 빼고 나면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맞죠. 근데 사실은 막 되게 많은 것 갖고 살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정말로 막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진짜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맞아. 그 약간 물질 속에 파묻혀 사는 그쵸. 느낌? 요새는 정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그냥 기준에서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냥 이렇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함 없이 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부족함은 없고 진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풍요의 시대지만 계속 사람들은 더 이제 갈증을 느끼잖아요. 이게 또 반대로 결핍의 시대. 어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막 이제 뭐 어쨌든 그런 SNS도 그런 거인 것 같고 우리가 되게 좋은 모습만 많이 보고 내가 부족한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진짜 SNS 끊임없이 발전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나온 거 아시죠? 스레드. 그거 이제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말은 많지만 선뜻 아예 시작을 못했어. 그거 되게 좋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탈퇴를 하려면 인스타그램도 탈퇴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걱정돼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장벽이 좀 있더라고요. 스레드 인스타 연동. 왜 이렇게 전략을 짰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짰는지. 아마 이런 인스타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유입을 바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건.
근데 이게 뭐 좋은 거일지 나쁜 거일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SNS가 많은데 얘는 이제 계속 살아남을지 그런 것도 알 수 아직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저는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봤을 때 되게 사람들이 요새는 다 이제 가진 것들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맞아.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다 더 우울해졌달까?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밸런스가 이렇게 다 차 있을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떤 거가 결핍됐을 때 나는 이게 없어서 되게 우울해, 막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저부터도 또 그렇고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뭐가 나오면은 해봐야 되고 막 그런 유행에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못하면은 되게 네네.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이거 못 참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하고 얼마 전에 엽기 떡볶이에서 마라 떡볶이 나온 거 아세요? 출시가 됐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런 거 지금 막 빨리 먹어봐야 돼. 선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쵸. 근데 막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정말 필요한 건 아닌데. 첫날부터 가가지고 그 사는 내 모습 옳은가 그런 거 그런 내 모습 옳은가. 그쵸 옳은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사실 되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왜냐면 너무 우리한테 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고민하거나 사색할 시간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거는 남지 않고 난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답만 보니까 솔직히 원래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가 답변을 찾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 맞아요. 맨날 반성하지만 똑같은.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끊으려고 하나 봐요. 그쵸. 맞아요. 근데 핸드폰은 정말 필요한 거. 근데 정말 필요해. 요즘에 없으면 못 살죠, 솔직히. 맞습니다. 막 은행도 해야 되지, 맞아. 뭐도 해야 되지. 맞아요. 거기에 다 있어서 맞아. 그거 잊어버리면 끝날걸요? 신분증명이 안 돼. 저는 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까미노라는 순례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자기가 필요한 짐을 배낭에 다 메고 이제 800km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짐이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가방의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다라는 말이 그 길 위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모든 순례자들이 명심하는 가방의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 그런 것처럼 그때 그래서 그게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순례길을 2번 다녀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 자체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진짜 뭐 약이며 옷도 막 여러 벌 가져가고 막 이랬다가 두 번째 때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구나. 현지에서도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또 해결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의 진짜 절반을 줄여서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절반의 짐을 줄이고 그 자리에다가 제가 DSLR 카메라 줄인 의미가 있나요? DSLR을 넣는데? 담았는데 이게 그 길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마냥 좋은 사진 찍고 싶다라는 처음에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 욕심을 담아서 했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짐을 다 줄여서 그 자리에 카메라를 넣어온 데는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 행위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보다라는 거를 그때 오히려 반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역으로 나한테 어떤 표현이라던가 뭐 기록이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요즘도 짐이 되게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이것도 또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데 그 짐이 엄청 많을 때 그 내가 이거를 까미노에 갖고 갈 건지 안 갖고 갈 건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갖고 간다 그러면 이거 버려도 된다. 갖고 간다 그러면은 챙겨야 된다. 약간 이런 거? 나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뭔가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 혜인님만의 기준? 근데 그게 되게 기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못 정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고, 근데 결국에는 그 예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비울 때 저는 그 비우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무언가를 덜어내야지 맞아요. 그게 정제된 것이 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제가 안 되는 그런 기준을 못 세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비움. 그쵸. 그래서 막 비우는 거를 진짜 못하고 막 저 거의 보부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커요. 오늘의 가방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요? 좀 그런가? 예, 패스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글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없어요, 가방. 알겠습니다. 심지어 그 단편적인 거를 들으면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비가 많이 온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오는데 네. 제 가방에는 우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비하면서. 그렇죠. 근데 우산도 또 챙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산 따로, 우비 따로. 그렇죠. 약간 그게 저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필요할지 몰라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근데 이런 것만 준비가 철저하고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현타가 오네요. 준비가 철저하신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 보부상인분들이 맞아요. 짐이 무거우니까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보부상님들의 그 준비는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이거는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만날 거에 대한 상상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내가 길 가다 넘어진다라는 상상을 내가 하지 못하면 데이밴드를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가 모르면 준비를 못하는데 이거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저는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뜨끔했어요. 왜요? 지갑에 밴드가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짐이 많아졌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챙기면서 근데 그 뿌듯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용된다. 이러면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희열에 이 보부상을 탈출하지 못한다라는. 갑자기 누가 다쳤는데 밴드 혹시 있어? 이러네. 난 있지. 나는 있지. 그쵸. 그런 감정에 도취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그 감정. 약간 이 감정은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좀 도움이 됐다라는 감정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이제 줌으로써 뭔가 채워지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이 되게 만족감을 얻는 그런 루트가 많은데 저는 어쨌든 자기가 어느 공간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그거에서 오는 만족감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선한 마음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돌고 돌아야지 저는 그래도 세상이 좀 그나마 요새 막 너무 흉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그렇다고 이제 난 사람을 모두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는
좀 저로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조금 더 그래도 나아지지 않나? 맞아. 인간의 길 포기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저는 어쨌든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게 좋나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혜이님의 보부상이 된 과정. 보부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부상이 내가 싫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가끔 싫을 때 있죠. 그래요? 무겁잖아요. 어디 가든 이거 왜 챙겼을까? 약간 이러면서 쓰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막 그냥 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런 날에는 당연히 그냥 이 정도 들 수 있지 이러는데 이제 막 정말 날씨가 안 좋거나 덥거나 막 이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지고 와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할 때는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많이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저 갑자기 좀 약간 아이디어? 이런 게 떠올랐는데 네. 보부상의 보따리 이야기. 네? 약간 이런 거 네.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네. 그래서 짐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챙겼지만 오늘 쓰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챙겼는지 그리고 쓰지 않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 뚝딱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디어 뱅크처럼 지금 이거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뭔가 쓰였다. 내가 그렇게 맨날 이고지고 다니던 밴드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 그런 희열. 왜냐면 보상이 아닌 사람들 저는 약간 경계에 있는데 그런 희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느끼는 희열이란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쓰이는 빈도가 진짜 적어요. 그러면 그렇긴 해. 그러면 좀 보부상이로서 그거를 좀 짐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보부상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알죠. 보부상의 정체성을 저는 꼭 계속 가져가야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이디어 한번 받아볼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었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전자기기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승화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거 하나로 끝난다. 하나로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대중교통을 타면 왜 이렇게 다 재밌지? 평소에 막 일기도 귀찮아서 안 쓰던 게 대중교통에서는 되게 집중이 잘 돼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집중이 잘 돼가지고 신기한. 일기도 여기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뭔가 대중교통 멀미만 안 한다면 저는 대중교통에서 되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대중교통에서 그런 거 잘 못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런 거 하거나 책 읽거나 이게 근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그때 저도 막 핸드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 적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 꼭 아쉬워. 그러니까 중간에 막 다른 걸 돌아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주로 음악만 듣거나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갔을 때만이라도 뭔가 다른 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근데 그 창작 같은 걸 할 때 뭔가 새로운
인풋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막 이제 똑같은 곳에 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그런 창작할 때 영감을 많이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나요? 네. 없구나. 없구나.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없고, 오히려 뭐 일기 쓰고 책 읽고 이러면 이게 또 인풋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미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쓰는 것들이, 여기서 쓰는 일기들이 꽤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책을 평소에 잘 안 읽기 때문에 읽었다라는 만족감? 그것도 되게 크고, 이래서 요거 자체가 인풋이 된다.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막 그런 대중교통 타는 거 좋아해요? 이제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시작하고 이제 대중교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네. 또르르. 근데 뭔가 그 운전에 하면서 네네. 얻는 것도 있지만 약간 뺏기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뺏기는 게 진짜 이런 거예요. 일기 쓰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채울까?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게 팟캐스트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듣기를 대신 많이 하고, 그리고 전 대중교통에서 잠도 많이 자거든요. 멀미가 잠의 형태로 나와가지고. 근데 운전하면 절대 잘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잠의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네. 그 어린이들이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는 성인이 돼서도 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속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미식거리고 막 이러면서 약간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버려요. 그게 딱 자기한테 이미 체득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거인 건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러니까 차 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대중교통 타는 건 저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맞아. 막 그러니까 그 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만약에 뭐 사람을 본다든지 거기가 되게 뭐 많은 사람들의 분상이 많이 모여 있어. 맞아요. 뭐 1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국의 무형문화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진짜 집합소인 것 같고 내가 사람을 막 이렇게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거기가 되게 유일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요새는 어디 보면서 걷지 않잖아요. 맞아. 오히려 막 그러니까 핸드폰도 많이 보고 뭔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그 신호등도 이제 발 밑에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처음에 센세이션 했는데 오죽하면 저렇게 발 밑에 신호를 놨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되게 아무렇지 않고 익숙한 시대가 됐고 맞아. 그래서 되게 뭔가를 관찰하는 시간은 많이 오히려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자극을 받지만 근데 그거는 되게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열정을 좀 불러 일으켜 볼까?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 보면은 또 금방 잊혀지고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관찰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대중교통에서 되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비단 풍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어떤 시대다 이런 것도 좀 되게 많이 확 오는 것 같달까? 그러니까 막 뭐 우리 막 코로나 시절에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막 나는 안 쓴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우리가 어떤 시대고 막 사람들이 예전의 분위기와 또 지금 분위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다 개인화된 그런 사회잖아요. 예전처럼 막 누가 뭐 이렇게 뭐 판다고 해서 되게 잘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좀 달라진 걸 많이 느껴요. 오히려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개인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게 시너지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나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게 그렇게 확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렇게 루틴으로 가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 그런 게 되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다. 만약에 뭐 되게 사람들이 사람을 좀 혐오하는 사회다? 이런 것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중교통이 이동하는 것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동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쩌다가 갑자기 대중교통이 대중교통 나왔죠. 맞지? 대중교통은 정말로 필요하죠. 그쵸.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은 필요하다. 그쵸. 맞아, 그런 맞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상권도 있을 거고 안에. 그리고 뭐 지금 자차가 진짜 많은 시대니까 그런 거를 운영을 덜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새는 막 그런 교통 약자들 그런 것도 맞아요. 역할이 되고. 맞아요. 지금은 막 알뜰 교통카드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도 맞아. 막 얼만큼 갔느냐에 따라서 뭐 할인해주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적 복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생긴 만큼 또 없어지고. 맞아. 근데 생기는 거는 되게 와 생겼습니다 이러는데 없어지는 없어지는 건 거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진짜 없어지니까. 슥 없어져 버리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복지가 결국에 사각지대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막 그리고 나쁜 소식도 와 나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소식은 솔직히 많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한테도. 맞아요. 그러니까 막 결국에는 그런 거 부풀리는 것만 많이 들리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 오히려 이제 관심이 덜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근데 정말로 제가 작년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의 교육에 그쵸.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되게 전장현 분들이 되게 시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10년이 넘게, 지금 10년이 더 넘게 계속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게 그게 너무 씁쓸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교육에서 되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면에서 이 교통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 이 교통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이 교육이라는 부분으로부터도 또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니까 사회의 그런 예를 들어 구직이라던가 이런 사회 그런 생활 이런 데로의 진입 이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이게 되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씁쓸하고 막 오죽했으면 진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막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통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 가진 의미에 대해서 그때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다 이런 교통이라던가 통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진짜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쵸. 교통이 어쨌든 교통은 연결인 거잖아요. 어딘가로의 연결이 어쨌든 끊긴다는 거는 맞아요. 그게 이제 파생되는 그런 효과가 진짜 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돈의 빈부격차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솔직히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차 끌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교통이 비단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에서 내려가는 그런 그 태워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솔직히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말한 것처럼 아무도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심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가요. 맞아요. 아, 네, 일단은 1부를 이렇게 30분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